컨퍼런스에서는 공공섹터 주거복지센터장과 함께하는 주거 서비스를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에 계신 센터장님들을 포함 관계자 여러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현동입니다. 올해 가장 많이 얘기되고 거론되고 또 세미나나 토론회에서 주제로 됐던 것 중에 두 가지를 들으라, 특히 부동산에서 두 가지를 들으라 그러면 아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시니어 주택 관련하고요. 또 하나는 젊은 층을 상대로 한 코리빙, 아마 두 가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주거 문제가 우리한테 닥쳐왔고 또 그게 해결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을 맞아서 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문제를 다시 우리가 거론하게 된 것을 상당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네, 회장 김승배입니다. 여기 와 뵈니까 그동안 못 뵀던 반가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예, 뭐 사업 하다 보니까 바빠서 제대로 못 뵀는데요. 오늘 아까 장영동 대표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이제 우리 노령화고 또 노인들의 주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시장에 있는 많은 그 소비자들이 이제 노후의 주거에 대한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또 좋은 내용, 알찬 내용이 이제 많이 나와서 또 우리 사회가 새로운 방향을 잡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여기 계신 전문가 참석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공동상임대표이자 건국대학교 명예교수인 강순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저희 소사이어티가 한국주거학회, 또 한국주거복지포럼, 또 부동산개발협회, 건설기술연구원, 또 환경건축연구원, 그다음에 트리마랑과 또 생활환경 디자인 연구소와 공동 기획한 주거 서비스 컨퍼런스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서서 이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의 주제가 고령자 주거 생태계 조성 방안 모색을 위한 고령자 주거와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보고되기로는 2025년에 초고령사에 진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빠르게 내년 말이면 20%가 이제 넘게 되는 그런 초고령사에 진입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의 저를 포함해서 베이비부머들이 2028년에 모두가 고령자 대열에 들어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갖게 하는 정말 쓰나미와도 같은 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0월달부터 해서 국가 R&D 내년 8월까지 해서 아마 저희들이 250억에서 300 정도 되는 국가 R&D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고령자 주거 이동까지 같이 포함해서 가야 될 입장이 되어 있어서 너무 연계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주거학회에서 주거 순환에 관련된 고령자 주거 순환 모색이라는 과제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서 이 성과와 같이 접목해서 같이 고민해보자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맞춤이라 하나만 그분들의 경제적 수준이나 능력 속에 쏟아지기 그분들의 주거에 대한 욕구 또 서비스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맞춤 형으로 가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민간 부분에만 의견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 지원주택 같은 경우는 장애인 4명당 1명의 서비스 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노인 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시설 규모 상관없이 3인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노인주택을 유형별로 새로운 노인주택 유형을 들어가고 유형을 맞춰서 정부가 서비스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 중역까지 갔던 올해 인허가량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지금 6만 호 정도에서 지금 아직 6만 호 정도인데 지금 브릿지론까지 생각하면 미분양 가능성 물량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분양형의 개발 사업이 그 대신에 개발회사에서도 노인 주거 서비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겠죠. 고가의 어떤 편한 것 같지만 사실 또 불편한 것 같은 그런 전자기기 그런 것들 저희 스마트 가전이 사실 또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고가라는 인식이 많으신데 그런 것들을 막 집에다가 막 덕지덕지 붙이겠다라는 그런 컨셉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사회 문제들이 상당히 이제 있습니다. 유료 노인은 왜 대부분 요양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구조가 많아요. 우리는 유료 노인원 초기의 구조에서는 분리를 시켜서 케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설들로 옮겨가야 되는 구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강할 때는 일반적인 주택의 모델에서 사시다가 아프게 되시면 훨씬 집을 축소시킨 방식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두 가지 구조의 집을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은 그 이후에도 보니까 제일 많이 태어났던 때가 정말 오히려 70년, 71년 이때가 100만이 넘었었던 그런 시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이비붐을 가보면 실제 한 20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고령화의 속도는 엄청 빨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 선호에 있어서 그런 가능성이 0%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상당히 낮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AIP라는 것을 내 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지역사회 내에서 또 다른 주거 대안을 선택하는 것도 저는 AIP라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보고서 같아서 그렇게 기록도 해주고 이런 등에 봤을 때 과연 내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좀 수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주택이지 지역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놀고 계신 이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배려가 없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저소득 임차 노인 가구들은 이제 그 집을 옮겨야 될 때도 사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분이 월세 제대로 안 낼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면 임대차 계약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요자도 원하지 않고 공급자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인식의 개선과 공감대 형성 없이 이런 사업들이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얘기하는 주거 환경, 집이라는 가치는 결국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율성, 프라이버시,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지역의 어르신들을 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타겟은 정확하게 다른 세대와 구별할 때 어떤 점들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노인 외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어떤 대상이다라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조금 거기에서 이제 좀 요양, 그러니까 정말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주고 요양시설, 양도시설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게 같이 좀 접목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국토부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또 업계의 시각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뭐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아주 허름한 찻집을 본고들에서 정보와 사람 돈이 안 드는 사람 정보만으로 가상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나중에 이걸로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은퇴하신 분들을 막 모았어요. 그랬더니 막 여러 지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젊은 세대들은요 같은 공간이 그 통보가 높을 때 그 공간을 안정적으로 느끼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미시적인 측면이지만 그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해 웰빙 주거 환경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하면 좋겠다. 그 시설을 찾아가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너무 모델화하고 패키지화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 많은 노인의 특성들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다 해줄 것인가. 그건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차원에서 보면 뭐 자연히 그런 수요가 많은 곳에 그런 공급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생각도 산업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기획 배경에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주거학회 회원 가입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세미나, 좋은 세미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번 올해 23년도의 마지막